안녕하세요. 산업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기술 유충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된 제품에 어떤 착용해서 훔쳐간다든가 탈취가 되고요. 또 물품을 휴지통에 버린 다음에 그 휴지통이 버려진 하치장에서 부품을 획득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이러한 사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들은요, 사전에 약간의 징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고 목록과 그 실제 물량과의 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제품이 발생되는 그러한 징후도 포착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다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은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이러한 징후들도 포착해서 산업기술 유출이 하나의 징후로 정착된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징후를 통해서 발생된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 사고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되었는지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사회 경제학적인 원인입니다. 경제학적인 원인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규모의 확대 부분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중요한 것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산업범죄에 대한 규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향상 부분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상품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배금주의적인 심화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과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사회적 풍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 경제학적인 원인에서 살펴본 산업기술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학적인 원인입니다. 범죄학적인 원인은 크게 억제적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억제되지 않으면 바로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벌의 확실성이나 그리고 엄함이 특히 그리고 신중성이 어떠한 보장되지 않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잡힐 가능성은 낮다. 이것이 산업범죄를 범죄를 일으켜서 획득할 수 있는 이득보다 작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범죄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범죄학적인 그런 산업기술 유출 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적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발달적 요인은 크게 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그 다음 기타 서너 가지의 그러한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은 유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또 범죄자를 낳고 그 범죄자의 교육을 받은 또 후손들이 범죄를 한다는,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초반기에는 한 18세기나 19세기 정도에는 이러한 이론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이론의 어떤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바로 이상 인성 유형이라는 부분들인데 어떤 미래보다는 바로 이 순간의 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목적을 둬서 우리가 정보가 훔쳐지고 유출이 되는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통제 이론은 어떤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그 다음에 일에 전념하는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념이 약하게 되면 바로 정보가 유출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통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조직에 대한 비전이나 내가 확신이나 애착이 갖고 있으면 유출 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적 통제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중화 이론인데요. 바로 사회적 중화 이론은 나 하나쯤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 환경이 취약한데 나 하나 됐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그런 합리화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고 그다음 보안 사고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정리된 부분들이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떠한 외부인이나 지인들의 부탁,
이런 관점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또 직장 상급자의 지시 부분에 있어서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유출되고 중요한 부품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요. 더군다나 또 개인적 호기심을 가지고도 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 많은 보안 사고를 차지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가 또는 중요한 핵심 정보나 부품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가서 국내의 어떤 퇴직자들이 중소기업의 차별적인 기술을 탈취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서로 협업해가지고 우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문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떤 산업기술 유출 사고는 바로 경제적인 이득에 의해서 주로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산업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산업보안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산업보안은 간단히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IT적인 보안보다는 실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적인 보안, 그리고 어떤 내부의 안전한 유통과 또 유출 시 정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그런 다차원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산업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보안은 크게 프로세스가 예방, 대응, 탐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의 큰 모형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보안 지원 환경, 두 번째는 산업보안 활동, 그리고 산업보안 지속성 관리가 큰 산업보안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활동은 어떨까요? 정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취약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고요. 점차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하는 매우 낮은 상태고, 그다음에 50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보이다가 300명부터는 갑작스럽게 이제 산업보안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업보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가장 어떤 산업보안 활동에 큰 어떤 우상 같은 형태인 산업보안 정책을 수립한 그러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두 번째, 어떤 제한 구역이나 그다음에 제한 관리, 그다음에 관련된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보안 대책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반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의 어떤 산업기술 보안 단계를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로 위험 수준인 1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기술 보호에, 특히나 중소기업에 맞는 산업기술 보호의 현황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